5월 26일 화요일 주식시장 코스피는 8047.51로 2.55% 상승하며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고 기관이 8100억을 매수하며 반도체, 조선, AI 기판, 전력, 원전, 양자 컴퓨팅까지 강한 순환매가 나온 하루였습니다. 시황 요약입니다. 오늘 해외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우 0.58% 상승, 나스닥 0.19% 상승, S&P 500 0.37% 상승, 니케이 0.25% 하락, 상해 0.17% 하락, 미국장은 크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3.9원, 0.54% 하락, 아직 1500원대라 부담은 남아있지만 전 거래일보다 내려온 것은 긍정적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강했습니다. 코스피 8047.51, 2.55% 상승, 종가 기준 사상 첫 8000 돌파, 외국인 1300억 매도, 기관 8100억 매수, 개인 5700억 매도. 오늘 코스피의 주인공은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 강하게 샀고 개인은 차익 실현했고 외국인은 소폭 매도했습니다. 즉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끌어올린 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관이 강하게 받으면서 코스피가 8000선을 넘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코스피 8000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 심리의 기준선입니다. 이제부터는 8000선을 넘었는가 보다 8000선 위에서 안착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코스닥 1172.52, 0.98% 상승, 외국인 1200억 매도, 기관 250억 매도, 개인 2300억 매수. 지난 금요일에는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했지만 수급은 개인 중심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팔았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코스닥이 오른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처럼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끌어올린 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코스닥은 1170선 안착과 함께 외국인, 기관 수급 회복을 봐야 합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다시 반도체였습니다. SK하이닉스 200만원 돌파, 한 달 동안 60% 상승, 오늘도 7%대 상승, 삼성전자 30만 전자 재돌파, 삼성전자 3%대 상승,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8000 돌파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시총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덕전자 강세, DB하이텍 23% 급등, 삼성전기 18% 급등, LG이노텍 23% 급등, AI 기판, HBM 반도체 장비 소재까지 돈이 확산됐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오른 장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본체에서 후방주까지 돈이 퍼진 장이었습니다. 수급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보입니다. 외국인 순매수는 삼성전자, 하나오션, 현대차, 두산, LS일렉트릭, SK스퀘어, 에코프로비엠, 미래에셋벤처투자, 드림시큐리티, HVM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력, 2차전지, 벤처투자, 보안 쪽도 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순매도도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LG이노텍, 효성중공업, 주성엔지니어링, 파두, 알테오젠, ABL바이오, 두산테스나.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급등 종목을 일부 팔았습니다. 즉 외국인은 삼성전자는 샀지만 많이 오른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도 했습니다. 기관은 더 명확하게 반도체와 조선을 샀습니다. 기관 순매수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두산테스나, 에코프로비엠, 인텍플러스, 알테오젠, 올릭스였습니다. 기관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모두 샀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샀습니다. 두산테스나와 인텍플러스 같은 반도체 후방주도 샀습니다. 기관이 오늘 코스피 8000 돌파의 중심이었습니다. 기관 순매도는 반도체 레버리지, 미국 우주 레버리지, 삼성전기, S&P 레버리지, 원익 IPS, 서진시스템, 이오테크닉스, 마키나락스, 코스모로보틱스였습니다. 기관은 반도체 본체와 일부 후방주는 샀지만 이미 많이 오른 개별 후방주와 테마주는 줄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 시장이 무조건 아무거나 오르는 장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도 시장 색깔을 보여줍니다. 삼화콘덴서, SK네트웍스, LG이노텍, 회성DS, DB하이텍, 한캠, 엑스게이트, DGI, 아모텍, 네페사크. 신고가에는 반도체, AI 기판, 양자 컴퓨팅, 소재, 부품주가 많았습니다. 시장 돈이 여전히 AI와 반도체 인프라 쪽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 대금 상위도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코스피 레버리지, 주성엔지니어링, 대한광통신, 엑스게이트, 에코프로. 거래 대금은 대형 반도체, AI 기판, 반도체 후방주, 광통신, 양자 컴퓨팅, 2차전지 쪽에 몰렸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반도체 본체는 살아있습니다. AI 기판과 소부장으로 돈이 퍼졌습니다. 조선과 원전, 전력도 살아있습니다. 코스피는 8000선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아직 강한 순매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도 강했습니다. SK하이닉스 200만원 돌파, 삼성전자 30만 전자 재돌파, 젠슨 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과
AI 동맹 강화, 삼성전자 노사합의 법적 하자 없음, 법원 교섭 중지 가처분 기각, 코스피 종가 첫 8천 돌파, 장중 종가 사상 최고, 반도체 호조로 한국 성장률 2.9% 상향, LG이노텍 23% 급등, 삼성전기 AI 기판 호황, AI 기판 영업이익 1조 도전, 한미 핵잠 협력 급물살, 조선주 급등, 신조선 발주 천척 돌파, 미래에셋,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ETF 상장, 좋은 뉴스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남아있습니다. 이란 영공 침입, 미국 드론 격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란 전쟁 재개 시 지역 석유 수출 차단 경고, 호르무즈 8월까지 봉쇄 시 LNG 50% 급등 가능성, 환율은 여전히 1,500원대, 즉 시장은 강하지만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황 요약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반도체 본체와 AI 기판, 조선, 원전, 전력, 양자 컴퓨팅까지 강한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여전히 1,500원대이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아직 강한 순매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은 8,000선 안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의 시황 예측입니다. 이제 5월 27일 수요일 국내 주식을 보겠습니다. 내일 핵심은 단순합니다. 코스피 8,000선 안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후속 수급, AI 기판과 반도체 후방주 과열 확인, 코스닥 1170선 유지, 환율 1,500원 아래 안정 여부, 첫 번째 핵심 가설입니다. 내일은 코스피 8,000선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8,047.51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사상 첫 8,000 돌파입니다. 이건 매우 강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8,000선을 넘은 첫날보다 8,000선 위에서 버티는 둘째 날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 코스피가 8,000선 위에서 버티면 시장은 강합니다. 8,100선을 시도하면 더 강합니다. 하지만 내일 8,000선을 바로 깨고 밀리면 오늘 급등은 단기 과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8,000 돌파보다 8,000 안착입니다. 두 번째 핵심 가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버텨야 합니다. 오늘 시장의 본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삼성전자도 30만 전자 기대를 다시 키웠습니다. 기관은 두 종목을 모두 샀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샀지만 SK하이닉스는 팔았습니다. 내일 이 수급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를 이어가면 긍정입니다. SK하이닉스 매도 강도가 줄어들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밀리면 코스피 8,000선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일은 반도체 본체가 버티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 가설입니다. AI 기판과 반도체 후방주는 강하지만 과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LG이노텍, 삼성전기, DB하이텍, 대덕전자, 해성DS, 네페사크 같은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AI 기판, 반도체 소부장, HBM 후방주가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도 많습니다. 내일 이 종목들은 추격보다 눌림 후 버팀을 봐야 합니다. 강한 종목은 계속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급등을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내일은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수급이 이어지는지, 장중 눌림 후 종가를 회복하는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후방주는 대장주가 약하면 더 위험합니다. 네 번째 핵심 가설입니다. 코스닥은 1170선 유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코스닥은 1172.52로 마감했습니다. 0.9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개인 중심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강하게 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코스닥이 1170선을 지키면 긍정입니다. 1180선을 회복하면 강합니다. 하지만 1170선을 깨고 밀리면 코스닥 급등 흐름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코스닥은 지수보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 가설입니다. 환율이 1,500원 아래로 내려와야 상승의 질이 좋아집니다. 오늘 환율은 1,503.9원입니다. 전일보다 내려왔지만 아직 1,500원대입니다. 코스피가 8,000선을 넘었는데도 환율이 1,500원대라는 것은 부담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이유도 환율과 연결됩니다. 내일 환율이 1,500원 아래로 내려오면 긍정입니다. 1,490원대로 내려오면 시장의 상승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0원 위에서 계속 버티면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내일도 환율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내일 시나리오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코스피 8,000선 안팎에서 매물 소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버팀, AI 기판과 반도체 후방주는 일부 차익 실현, 코스닥은 1170선 안팎 등락, 환율은 1,500원대 부담 지속,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강한 상방 시나리오입니다. 환율 1,500원 아래 안정, 외국인 삼성전자 매수 지속, SK하이닉스 매도 둔화, 코스피 8,100선 도전, 코스닥 1,180선 회복, AI 기판, 조선, 원전, 전력주 동반 강세, 이 경우 시장은 8,000선 안착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계 시나리오입니다. 환율 1,500원대 고착, 외국인 반도체 매도 확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익 실현, 코스피 8,000선 이탈, 코스닥 1,170선 이탈, AI 기판과 후방주 급등 종목 차익 실현, 이 경우 내일은 방어가 우선입니다. 특히 급등주 추격은 금지입니다. 내일 체크포인트입니다. 첫째, 코스피 8,000선 안착, 둘째, 코스피 8,100선 도전 여부, 셋째, 환율 1,500원 아래 안정 여부, 넷째, 외국인 삼성전자 매수
매수 지속. 다섯째, SK하이닉스 외국인 매도 둔화. 여섯째, 삼성전자후 보유 손실 관리. 일곱째, LG이노텍과 삼성전기 급등 후 생존 여부. 여덟째, 조선주와 원전주 후속 흐름. 아홉째, 코스닥 1170선 유지. 열째, 내가 안전해 보이는 종목이 아니라 강하게 갈 근거가 있는 종목을 고르는지. 내일 시황 예측 한 문장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국내 주식은 코스피 8000선 안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후속 수급, AI 기판과 반도체 후방주의 과열 이후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귀 노트입니다. 오늘 복귀 노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매매는 오전 9시 43분 삼성전자후 매수, 현재 보유 중, 현재 2.36% 손실 중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칭찬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관찰 후 매수하기로 했고 오늘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현대로템이 프리장에서 약했을 때 매수를 고민했지만 참았습니다. 삼성 E&A가 프리장에서 5% 이상 급등했을 때도 매수 고민을 했지만 관찰했습니다. 이건 발전입니다. 예전 같으면 프리장 움직임에 끌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관찰했습니다. 그건 잘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삼성전자후 매수 이유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너는 삼성전자후를 2%대 상승 구간에서 매수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복귀의 핵심입니다.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사는 것과 강하게 올라갈 근거가 있어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삼성전자후는 거래대금이 크고 시장 본체와 연결돼 있고 대형주라서 관리하기 쉽습니다. 그건 장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후에는 개인 매수세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매수 전에 개인 매수 물량만 더 확인했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네가 깨달은 말이 맞습니다. 나만 안전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 주식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후는 많은 개인들이 이 정도면 안 빠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20만 원을 매수하는 사람도 2억을 매수하는 사람도 10억을 매수하는 사람도 강한 상승보다는 급락이 적고 거래대금이 큰 종목을 찾습니다. 그 결과 개인 매수세가 몰립니다. 하지만 주식은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수익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후가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는 강했지만 삼성전자후에서 네가 원하는 강한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요한 교훈입니다. 앞으로 매수 전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종목은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종목인가? 만약 답이 그렇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종목이 계속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시장 본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몰린 종목은 단기적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더 구체화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이 너무 많이 사고 있는가? 둘째,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는가? 셋째, 거래대금은 충분한가? 넷째, 대장주인가? 후발주인가? 다섯째, 오늘 매수 이유가 상승 기대인가? 하락 회피인가? 이 5가지를 매수 전에 봐야 합니다. 오늘 놓친 종목도 복귀해야 합니다. 현대로템, 프리장에서 하락, 매수 고민, 결국 3.88% 상승. 삼성 E&A, 프리장에서 5% 이상 급등, 매수 고민, 결국 2.25% 상승 마감. 윗꼬리 양봉, LG전자, 금요일 5% 이상 상승 양봉 때 매수 고민, 매수하지 못함. 오늘 11% 급등. 이 종목들을 보면 아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LG전자는 너의 가설이 맞았습니다. 대세 상승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런데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과 실행 사이가 아직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앞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직감으로 가설을 만들고 수급으로 확인하고 가격으로 진입한다. 이 순서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후를 보유하기로 한 것도 복귀해야 합니다. 현재 2.36% 손실 중입니다. 원래 당일 매매 기준이면 2% 손실은 퇴장입니다. 하지만 너는 3일 스윙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급락이 없으면 목요일에 매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분입니다. 이 매매는 당일 매매인가? 3일 스윙인가? 당일 매매라면 이미 손절 기준에 걸렸습니다. 3일 스윙이라면 장중 손실 2%만으로 무조건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3일 스윙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삼성전자후 3일 스윙 기준은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첫째, 삼성전자 본주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둘째, 코스피 8000선이 크게 깨지지 않아야 한다. 셋째, 외국인 삼성전자 매수가 이어져야 한다. 넷째, 삼성전자후에 개인 매수만 몰리면 경계한다. 다섯째, 손실이 3%를 넘으면 보유 이유를 다시 점검한다. 여섯째, 목요일까지 반등이 없으면 정리한다. 일곱째,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다. 이게 필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손실 중에 3일 스윙이니까 괜찮다라고 이유를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3일 스윙으로 들어간 것이 맞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일 매매로 들어갔다가 손실 나서 스윙으로 바꾸면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가장 큰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안전해 보이는 종목이 좋은 종목은 아니다. 삼성전자후는 안전해 보입니다. 거래대금도 큽니다. 대형주입니다. 하지만 안전해 보인다고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수익률은 제한되고 개인 매수세가 몰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더 좋은 종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후보다 더 강한 축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본주, LG이노텍, 삼성전기, DB하이텍, 조선주, AI 기판. 너는 급락을 피하려고 삼성전자후를 골랐지만
시장은 상승력이 더 강한 종목에 돈을 줬습니다. 이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실패로만 보면 안 됩니다. 너는 관찰 원칙을 지켰습니다. 프리장 충동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스로 중요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매수 전, 이 종목은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종목인가? 이 질문은 앞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주식은 심리게임입니다. 남들이 모두 안심하는 자리, 남들이 모두 좋아 보인다고 느끼는 자리, 그 자리는 때때로 무겁습니다. 반대로 실적과 재료가 있는데 아직 대중이 덜 보는 종목, 기관과 외국인이 먼저 움직이는 종목, 신고가로 저항을 돌파한 종목, 그런 곳에서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적용할 규칙입니다. 첫째, 매수 전 개인 수급을 반드시 확인한다. 둘째,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셋째, 강하게 갈 근거가 있어야 매수한다. 넷째, 당일 매매인지 3일 스윙인지 매수 전에 정한다. 다섯째, 3일 스윙도 최대 손실 기준을 정한다. 여섯째, 삼성전자오는 삼성전자 본주와 외국인 수급을 같이 본다. 일곱째,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다. 여덟째, 놓친 LG전자는 후회하지 말고 패턴만 기록한다. 아홉째, 신고가 돌파 종목은 추격이 아니라 눌림 후 회복을 본다. 열째, 2억으로도 가능한 매매인지 계속 질문한다. 내일 삼성전자오 대응 기준입니다. 삼성전자 본주가 강하면 보유 이유 유지, 삼성전자 본주가 약하면 경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사면 긍정,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팔면 경계, 코스피 8000선이 지켜지면 보유 가능, 코스피 8000선이 깨지고 삼성전자오도 약하면 정리 준비, 목요일까지 반등이 없으면 미련을 줄여야 합니다. 삼성전자오는 좋은 종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종목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시장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처음으로 8000선을 넘었습니다. 반도체 본체와 AI 기판, 조선, 원전, 전력, 양자 컴퓨팅까지 강한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강하게 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내 매매에서는 삼성전자오가 2.36% 손실 중입니다. 문제는 손실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매수 이유입니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산 매매는 강한 매매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매수 전에 물어야 합니다. 이 종목은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종목인가? 개인이 너무 많이 사고 있지는 않은가? 강하게 갈 근거가 있는가? 2억으로도 가능한 매매인가? 이 질문이 내 매매를 바꿉니다. 오늘의 문장입니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사는 매매보다 강하게 갈 근거가 있어서 사는 매매를 해야 합니다. The stock market is filled with individuals who know the price of everything, but the value of nothing. 주식시장에는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그 가치는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필립 피셔. 오늘 복귀에 잘 맞는 말입니다. 가격만 보면 삼성전자오는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와 수급, 그리고 시장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입니다. 내일부터는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 종목이 싸 보이는가가 아니라 시장이 이 종목을 정말 사려 하는가? 개인만 사고 있는가?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보는가?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